1960년대 영화관 불이 꺼지면 스크린 위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청순하고 고요하고 눈빛 하나로 사랑을 말하던 배우. 그녀의 이름은 문희. 그녀는 많은 이들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1971년 그녀는 조용히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973년 완전히 음악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정이 제 삶의 중심입니다. 그 선택은 어쩌면 또 다른 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1993년 8월, 그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남편 장강재의 갑작스러운 별세, 46의 나이, 그녀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집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수많은 조문객 사이에서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흐를 틈이 없었을 뿐입니다. 밤이 되면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시간, 그녀는 처음으로 이제 정말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수많은 관객이 있었고 한 남자가 옆에 있었지만 이제는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지는 공간, 그 침묵이 그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그 말은 아이들을 위한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붙들기 위한 주문이었을까요? 슬픔은 참을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고요한 공간, 기도는 상실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실을 견딜 힘을 주었습니다. 왜 나입니까? 그 질문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가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말수가 줄었고 딸은 더 자주 웃으려 했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문희는 그 사실을 아이들보다 먼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한 발 먼저 아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앨범을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스크린 속 문희, 눈빛이 살아있고 웃음이 환합니다.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덮었습니다. 저 아이는 참 행복했겠지.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위로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음악의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진짜 연기는 그 이후였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않는 연기, 무너지고 싶어도 서 있는 연기, 박수도 조명도 없지만 그 어떤 영화보다 치열한 시간, 그녀의 40대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백상예술문화재단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누던 가치, 문화, 예술, 사람, 사랑은 떠났지만 의미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상실은 사람을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빚는 것임을. 음악의 별은 사라졌지만 어머니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문희,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의 여인이 아닙니다. 눈물을 삼키며 아이들을 지켜낸 사람, 박수가 끝난 뒤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어쩌면 그녀의 진짜 작품은 영화가 아니라 이 긴 세월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문희의 본명은 이순임으로 1947년 7월 16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1965년 서울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인 서라벌예대 연극영화학과를 1971년에 졸업했죠. 이만희 감독의 흑맥 영화에 캐스팅되면서 1965년에서 1973년까지 배우로 활동하다 결혼과 함께 은퇴를 선언합니다. 남편 장강재는 1945년 5월 24일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백상 장기영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했습니다. 서울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한 뒤 1963년 한국일보에 입사하여 자재과장을 시작으로 기획실장,
부사장 겸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근무하며 부친의 사업을 도와 한국일보 회장, 서울경제신문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1973년 부친 장기영이 민주공화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을 하게 되자 발행인 겸 사장직을 이어받아 1977년 한국일보를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같은 해에는 고상돈이 이끄는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엄격하여 취임 이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새벽마다 지하 윤전실에서 꼭대기까지 순시를 거르지 않았고 해마다 서울 시내 보급소 순시와 전국지사지국의 배달 상황을 체크하는 등 사업에 열의를 다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1980년 11월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으로 선친 때부터 읽어왔던 서울경제신문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고 1987년 6.29 선언 이후 신문 창간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경쟁이 심화되자 1989년 월요판 발행, 1990년 조석간 동시 발행 및 창원 분공장 설립 등 공격적 경영에 나섰으나 광고 물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데다 배달 체계의 한계로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거기에 과잉 투자로 빚까지 쌓이게 되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불철주야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경영하다가 1993년 8월 2일 지병인 간암으로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49세, 그는 사망 전인 6월 30일 휠체어에 앉은 채 이사회 자리에서 정직하고 약자를 돕는 신문을 만들어라는 유훈을 남겼습니다. 부인으로는 배우 문희가 있고 자녀로는 전 일간스포츠 대표이사 사장 장중호 등 이남 일녀가 있습니다. 문희는 1960년대 후반 한국 영화 황금기를 대표하는 청순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으로 단 8년 활동했지만 한국 영화사에서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문희가 활동하던 1965년에서 1973년은 한국 영화 연간 제작 편수가 200편을 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여성 스타들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근대적 여성상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시대 대표적인 배우로 남정임, 윤정희, 이 세 사람은 흔히 여배우 트로이카로 불렸습니다. 남정임은 건강하고 도시적인 이미지, 윤정희는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 문희는 청순하고 서정적인 이미지, 문희는 특히 눈물과 순정의 화신으로 불렸습니다. 한국 영화 황금기의 얼굴들. 1960년대는 한국 영화 제작량과 관객 수가 정점을 찍던 시기입니다. 이때 3명의 여배우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시대의 여성상 자체로 기능했습니다. 문희는 감정이 과장되지 않아 후대 영화 연구자들에게 탐구 대상이고 신화성 강조, 복고적 향수의 기호 대상입니다. 윤정희는 다양한 장르 소화로 연기 스펙트럼이 풍부하다고 평가되며 영화사 서사 속 여성 주체로 보건 연구 대상입니다. 남정임은 현실적이고 정서 친밀한 이미지로 대중성 최강으로 영화사적 조명보다는 팬덤적 인기가 중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희는 1965년 영화 흑맥으로 데뷔하여 1966년에는 무려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스타로 급부상합니다. 대표작으로는 초연, 내 청춘 황혼의 지다, 무명초, 백발백중, 법창을 울린 오기, 위험한 청춘, 제3부두 영번지, 초호 등이 있는데 특히 초호는 문희의 청순 이미지를 확고히 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과장되지 않은 감정 연기로 관객을 울렸습니다. 당시 평단은 그녀를 멜로 영화의 이상적 얼굴이라 평했죠. 당시 문희는 절제된 감정 연기의 대명사였습니다. 문희는 눈물 연기를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표정 변화와 시선 처리로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여성상을 구현합니다. 1960년대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적이었습니다. 문희는 희생적이지만 내면이 강한 여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문희의 연기는 서정적 분위기였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면 정적인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대사보다 침묵이 강한 배우였습니다. 문희는 활동 기간은 짧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960년대 멜로 영화 전성기를 상징하고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 대표 얼굴이며 스타 은퇴 문화의 상징적 사례로 꼽힙니다. 영화에서 재단 경영으로 이어진 독특한 커리어를 갖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초 같은 작품은 그녀의 순정 이미지가 가장 잘 담긴 영화로 회자됩니다. 문희는 절정에서 사라진 신화성의 주인공입니다. 1960년대 필름 누아르멜로 시대의 향수, 영원히 젊은 얼굴로 기억되는 스타, 그녀는 늙지 않는 배우라는 독특한 기억 효과를 가진 인물입니다. 문희는 연예계가 아닌 가정 중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1971년 결혼 발표 당시 문희는 전성기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 그녀는 멜로 영화의 흥행 보증수표였고 광고 모델로도 인기 최고였습니다. 트로이카 중 가장 청순 이미지가 강했던 배우. 그런 그녀가 결혼을 발표하자 언론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음악의 순정이 현실의 신부가 되다. 당시 여배우는 결혼과 동시에 은퇴하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결혼 2년 후인 1973년 문희는 완전히 연예계를 떠납니다. 이 선택은 스타 시스템 속 여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남편 장강재는 언론 경영인이었지만 문희의 연기 활동에 간섭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상 언론가 집안 며느리의 영화 활동은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문희는 가정의 전념, 대외 활동 최소화, 신앙 중심 생활 유지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1993년 8월 남편 장강재는 47세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별세합니다. 이 사건은 문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후 문희는 공개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조용히 문화재단 활동에 참여합니다. 문희는 천주교 신자이며 세례명은 클라라입니다. 신앙은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남편 사망 이후 신앙을 통해 마음을 다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여배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신앙 색채가 뚜렷했던 인물입니다. 공식적인 인터뷰는 많지 않지만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정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대중에게 아쉬움과 동시에 존중을 받았습니다. 현재 문희는 백상예술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후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음악의 여인에서 문학의 원로로 이어진 독특한 변신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사라진 스타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한 배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